네, 바로 지금 우리들의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 기술들을 신속하게 만나보는 농업기술 라이브 방송 롱라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후! 네,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전통의 향기가 가득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질 때쯤, 그리고 이제 첫눈이 싹 내릴 때쯤에 우리 엄마들이 시골에서 항상 만드셨던 게 있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메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메주인데요. 그냥 메주가 아니라 특별한 메주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메주는요, 만들기는 간편하면서 맛은 더 좋은 메주라고 하는데 토착 발효 종균을 이용한 계량 메주라고 합니다. 그 제조 비법을 전수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메주들을 좀 더 맛있고 그리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메주인가요, 도대체? 네,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 한식 메주는 아주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로 덮거나 아니면 처마 끝에 이렇게 걸어두면 그쵸, 그쵸. 약 한 달 정도 되면 이렇게 네. 야생 그 메주균들이 착생이 돼서 자라는데요. 이때 온도 습도가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주 발효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메주에 잡균이 생겨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맛이 아주 쉬어지는 등, 그래서 맞아요. 매년 어머니들이 장을 만드셨을 때 예전에 만들던 장이랑 좀 달라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로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왜 딱 봐보면은 먹을 때마다 해마다 좀 달랐어요. 우리 집에 장이 만드는데 해마다 어쩔 땐 좀 짜고 어쩔 땐 진짜 좀 밍밍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색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 토착 발효 종균을 사용하면 일정한 그 메주를 만들어서 항상 어머니의 손맛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맛을 재현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 제조 비법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아, 이거 보니까 이건 지금 토착 발효 종균을 이용한 그 메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대두를 삶은 후에 분쇄하는 이제 성형 메주 대신에 저희들이 개발된 바실러스 종균과 네. 시판 한국균을 넣어서 콩아리형 계량 메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발효 종균을 이용한 이 콩아리형 계량 메주는 누가 어떻게 만들더라도 네. 발효가 잘 돼서 일정한 장맛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 장에서 많이 쓰는 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한국균, 하나는 바실러스균인데요. 바실러스균. 먼저 한국균을 소개해드리면 네. 한국균. 그래서 네. 한국균은 포자가 노란색을 띈다는 이름을 따서 아, 한국균이라는 그래서 네, 황극균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균의 이름을 불리는데요. 네. 이 한국 종균은 콩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으로 그 발효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종균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바실러스균은 네. 장류의 깊은 맛과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미생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대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최근에 메주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들을 억제하고 그리고 장류의 품질 그리고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전통장에서 불리는 아주 유용한 발효 종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바실러스 벨렌지니스 NY12-2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주 만들 때는 따로 이제 미생물을 안 넣는데 이제 미생물을 넣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맛은 더 살리면서 또 평균적인 그런 맛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서 두세 달 걸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아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 종균과 황국균을 섞어서 만든 메주와 그리고 종균을 넣지 않은 메주로 만든 된장의 품질 특성을 저희들이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구수한 맛을 나타내는 아미노테 지수 함량은 3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과 글루탐산은 28배, 9배, 그리고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은 7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된장 특유의 신맛은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저희들이 개발 종균을 넣어서 만든 메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저도 너무 궁금해져요. 이제 황국균과 그 바실러스균을 딱 혼합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엄청나게 보는 것 같은데 또 풍미는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너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려야죠. 그럴 줄 알고 오늘 여기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예, 먼저 메주콩은 대원, 선푼, 대찬 이렇게 장류 제조의 해콩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콩 중에서 이제 돌이나 벌레 같은 이렇게 먹은 그 콩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골라내시고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콩을 불리는 시간이 좀 반나절 정도 하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좀 춥기 때문에 한 하룻밤 이상 그래서 물에 담가서 불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린 콩을 그럼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물기를 빼서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받쳐두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불린 콩인 거죠? 네, 이 맞습니다. 콩을 그대로 불려서 이제 며칠 동안 불린 거죠, 이 정도면? 이거는 하룻밤, 하룻밤. 콩 불린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생콩은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근데 하룻밤 불리면 저 생콩의 2배 정도 크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네요. 양이. 그래서 부피를 보면은 이 정도면은 잘 불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린 콩은 가마솥에 삶거나 아니면 찜기 또는 증자기에 넣고 한 2시간 정도 푹 삶아주는데요. 혹시 가마솥에서 이 콩을 삶으신다고 한다면 중간에 콩 껍질이 뜨거든요. 그걸 다 그쵸. 건져내시고 또 콩이 타지 않도록 잘 불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콩이 다 익으면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김을 빼고 너무 뜨거우면 이제 다음에 사용할 종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50도 정도 되게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님 이렇게 보니까 제 손이 이제 따뜻하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 한 50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발효종균 분말을 한번 골고루 섞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 종균 사용량은 찌거나 삶은 콩 대비해서 그 무게에 따라서 0.1%에서 1%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개발된 종균 뒷면을 보시면 증장한 네. 콩 대비해서 넣어야 할 양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실러스균과 한국균은 네. 사실 포자 형태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자형 미생물들은 약간 따뜻한 물에 좀 넣어서 활성화시키면은 조금 더 빨리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메주 콩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님, 이 맛 좋은 이 메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황극균과 그리고 바실러스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거 저희가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네. 요 한국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종균 업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뭐 전화 주문도 가능하시고요. 쉽게 네.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주용 바실러스균은 아직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청에서 개발된 바실러스균의 경우는 네. 저희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수님 이제 이 발효 종균을 이 삶은 콩에다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근데 잠시만요. 근데 네. 2가지 이상 발효종균을 사용하실 때는 예. 종균들 간의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극균과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네. 서로 기량작용이 있어서 서로 억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된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네. 항진균 작용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극균이 너무 좋은 곰팡이긴 하지만 그조차도 억제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된 바실러스균은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2가지를 동시에 넣지 않고 그 삶아서 식힌 콩에 나눠서 따로 접종해서 발효시킨 후 혼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황극균도 잘 네. 자라고 그리고 장의 맛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맛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풍미가 깊은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발효 종균을 섞은 이 콩을 그대로 찧어서 이제 이렇게 성형 메주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네. 종균을 접종한 콩알형 메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콩알형 메주요? 네. 그건 또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네. 콩 모양 그대로 바로 메주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개발한 바실러스균과 한국균을 각각 접종을 해서 증자한 콩에 이제 광목천을 깔고 용기를 넣어서 비닐을 덮은 후에 방 안에 한 28도에서 한 40도 옛날 온돌방의 따뜻한 방을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은데요. 그래서 그곳에 두고 발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집에 요구르트 발효기나 오븐 그리고 아니면 전자레인지 같은 거 요즘 최근에는 발효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발효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게 콩알 메주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만드실 네. 수 있는데요. 네, 콩화령 매주는 발효가 아주 빨리 진행이 돼서 저희가 하루나 이틀이면 발효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잘 말려서 그리고 또 네. 저온에서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네. 편리한 방법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시려면 사실 건조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할 때는 콩알매주를 채반에 얇게 네. 깔아서 자연 건조 시켜주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채소 과일 건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건조기에서 잘 건조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랄까, 나는 꼭 이 성형 매주, 이 네모 반듯하게 꼭 만들어야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형매주는 사실 가정에서 만들어 발효시켜 그리고 또 건조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렇게 농가 장류 네.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구매해서 사시는 걸 사실 추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꼭 집에서 성형매주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매주를 만든 다음에 그 건말림을 하루 네. 정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방에 두어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두면서 발효를 진행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효가 어느 정도 끝나서 이렇게 구수한 향이 나면 이제 그 상태에서 실외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만들기에는 확실히 이 성형 매주 큰 것보다는요, 콩알 매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나요, 연구사님? 아무래도 저는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한식 매주가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일이 바쁘고 가정에서 조리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장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 한식 매주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콩을 삶아서 발효해서 건조하는 과정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구나. 네,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바실러스, 황급균 등 이런 발효 종균을 사용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개월에서 저희가 이틀에서 그러니까 발효하는 과정만 이틀 걸리고요. 3개월이 이틀 만에 끝난다고요? 네. 근데 조금 더 보관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건조 과정까지 하면 한 네. 열흘 안에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 이제 위생적으로 네네. 잘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네네. 이제 가능하면 이제 집에서는 네. 좀 이렇게 쉽게 그리고 네네. 위생적으로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맛있는 매주를 만들어서 먹고 싶지만 집에서 그렇게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발효종균을 활용해서 만든 매주는 이미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구입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판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금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 앞에 드디어 완성된 이 고추장과 그리고 된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발효종균으로 만든 고추장과 된장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지 향이 아까부터 다르더라고요. 향이 딱 올라오는 게 구수한 향이 딱 올라오면서 이 시골에 그 느꼈던 그 향이 싹 올라오는데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맛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된장부터 맛을 보도록 할게요. 딱 찍어서 오이에다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향이 진짜 깊네요. 네. 이게 풍미가 깊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살짝 네. 신맛도 나고 이런 감칠맛이 뭔지 알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이 황급균으로 만든 고추장 먹어보겠습니다. 뭐랄까, 이 된장과 고추장의 명품이 있다면 이런 맛이지 않을까, 그런 맛이에요. 네, 우리나라 장류식품은 한식을 완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소스잖아요. 음.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소비자들께서도 장류식품과 그리고 국산 토착 종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장류식품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인들도 인정하는 이 맛, 여러분 궁금하시죠? 꼭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지키는 그 밥상의 근본이 있잖아요. 바로
된장과 고추장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간편하게 이 계량 메주로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